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 체조부터 하고요.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자, 제목을 보시면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자, 저자의 닉네임이 청울림입니다. 본명은 유대열 씨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 책은요,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100세 시대. 그러면 이제 30대 또는 40대 또는 50대, 60대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50 이후부터는 앞으로 살아야 돼. 50년 남았잖아요. 50도 지금은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 이후에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럴 때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런 시간에 도서관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큼은 필독서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고 마인드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청울림 씨,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 있죠. 삼성에서 근무를 합니다. 몇 년간요? 13년. 근무를 오래 했어요. 꿈의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몇 세가 되었다? 39세. 39세 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를 해요. 무엇 때문에? 나만의 삶을 찾기 위해서. 야, 그런 결정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을 39세 때 나와서 드디어 전업 투자자 길을 바꿉니다. 이 길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로 대상이 뭐냐? 소액 부동산. 처음에 서울 아파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안이다, 뭐 또는 수도권이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1억, 2억, 2억대, 3억대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매, 공매, 금매 물건을 잡는 거예요. 잡아요. 자, 그래서 이제 퇴사한 지 10개월 만에요. 10달. 10개월 만에 아파트, 빌라 등 총 10개월 만에 31채요. 야, 대단하죠. 10개월 만에 31채의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직장 퇴사하고 10개월 만에 30채 넘게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종잣돈, 돈이 얼마쯤 필요할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31채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은요, 겨우 1억 5천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1억 5천 나누기 30 하게 되면요, 한 채당 얼마가 들어갔다? 500만 원. 500.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천, 1억, 몇 억 이상 투자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1억 5천 갖고 10달 만에 31채의 아파트 등을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책 방법들이 여기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월세 받죠. 월세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매월 월세가요 1,000만 원.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월세가요 1,00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집은 몇 채? 30채가 훨씬 넘겠지. 집값 올라가지 매월 따박따박 소득이 1,000만 원씩 들어오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요, 경제자유뿐만 아니라 전업 투자이기 때문에 더하기 무슨 자유? 시간적 자유.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페 닷꿈스쿨을 개설해가지고 별도로 수많은 수강생들 또 모집해서 그래서 강의로 수입도 엄청나거든요. 멋지게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자, 무엇이냐 하면 무엇보다 첫 번째,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재테크보다 자기 경영이다. 돈 버는 것보다 자기 경영을 더
중시합니다. 자기 경영. 그러면 자기 경영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이꼴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요,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아시죠? 시서. 저는 이 습관 시소를 참 좋아합니다. 습관 시소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지? 습관이 3개 있고 여기도 3개가 있어. 왼쪽은요 나쁜 습관, 오른쪽은요 좋은 습관. 얘가 습관 시스입니다. 그럼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많으면 결겠지. 이런 사람들은 맨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쁜 습관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가 되려면요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기울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바로 자기 경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 습관 시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좋은 습관. 그래서 결국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덮으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덮어버리자. 두 번째. 자,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강의 진도가요. 수요 공급 그리고 경기 변동을 공부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 책에서 얘들이 다 나와요. 수요 공급, 경기 변동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에서 배우는 수요 공급, 경기 변동하고 이 따로 실무에서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자, 실무적으로 자, 수요하게 되면 수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수요. 수요는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은요. 그냥 주로 주거용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일단 수요하게 되면 앞으로 실무적으로 요것만 들으세요. 0.5%. 0.5%. 자, 수요 몇 프로? 0.5%. 자, 이게 뭐냐면요. 서울이 인구를 1000만 잡을게요. 1000만에 0.5%가 얼마지? 5만.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수요, 아파트 수요는요. 자, 바로 5만 채. 인천은 몇 명입니까? 250입니까? 300입니까? 300 잡을게요, 300. 300점 300에 0.5%가 얼마지? 3, 5, 15, 15,000. 15,000 세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역의 인구수에 곱하기 얼마? 0.5. 얘가 바로 적정 수요가 돼요. 그럼 대개 수요하게 되면요. 주로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 1인 가구. 이혼도 하지, 재혼도 하겠지. 또는 각종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 구주택은 멸실이 되고 새집을 짓잖아요. 이걸 전부 다 종합하니까 얼마가 가장 어울리더라? 0.5입니다. 0.5. 다음에 공급입니다. 실무에서는요,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수요가 더 중요하지만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공급은 뭐냐? 공급은요, 바로 입주 물량. 다시 말하면 얘가 바로 장내 공급입니다. 장내 공급.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면 여기서 수요가 얼마? 0.5 곱하니까 15,000. 아파트가 15,000세대입니다. 얘가 적정 수요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요, 계속 공급 부족이라 5,000세대, 7,000 계속 공급이 모자라. 그러면 아파트가 그냥 계속 확 폭등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적정 수요가 15,000인데 공급이 넘쳐 2만, 3만, 4만, 5만 넘쳐요. 미분은 천지잖아요. 이때부터는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뭡니까? 공급 과잉이지.
앞으로 입주물량 부족하게 되면 적은 수요보다 계속 공급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더라. 그리고 이때의 공급은요. 이 공급은 지역마다 달라. 예.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랑 지방, 부산, 광주, 울산 등등. 그러니까 지방마다 왜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지방이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까요? 얘가 다르니까 공급이. 예. 이런 분위기를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무적인 수요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분석이 여기서는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에 경기 변동. 오늘 공부하겠지만은요, 보통 경기 변동은 그림이 이거잖아요. 아시죠, 그죠? 경기가 후퇴합니다. 불황이죠. 점점 좋아지는데 매우 호황이래. 이것을 사계절로 따지면 점점 좋아지죠, 봄. 되게 좋아지죠, 여름입니다. 여름입니다. 점점 이제 나빠지죠, 얘가 가을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지? 겨울이다. 봄, 여름, 가을이 됩니다. 이럴 때 수요와 공급, 얘를 파악했어요, 실무적으로. 얘를 파악해서 항상 뭐 해야 되겠지?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부족한 걸 판단해야 된다. 지역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르겠지, 계속.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조건을 찾아서 어디서? 이런 조건일 때 바로 봄철에. 예. 이때는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이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야 됩니다. 그게 판단돼 버리면 어디 들어가더라도 돈 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도 결국은 퇴사를 하고 40대 초반에 수요 공급 분석, 전체 부동산 사기를 파악해서 항상 이런 파악입니다. 비록 가을 겨울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버리면 돈 잃을 이유가 없거든요. 분석 기준이 확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급하면 제가 뭐 볼 틈 시간도 모자라겠지만은요, 1월 달이면 아직 시간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꼭 필독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보시면요. 자, 교재는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5원이죠. 73페이지요. 자, 교재 73페이지 보시면 3번 목차 있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와 공급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수요. 두 번째 공급입니다. 자, 기본 개념만 지난주 공부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수요의 의. 자, 지금부터 강의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노트 보시면 의가 나옵니다. 자, 수요는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하게 되면 무엇이다? 유량 개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공부했고, 두 번째 수요 법칙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수요 법칙은 원칙과 예외가 있죠. 원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가격과 수량은요,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반비례 법칙.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 그래프가 되고요. 예외가 있다, 예외. 얘는요, 반비례가 아닌 경우 가격이 비싸도 더 살려고 한대. 그런 예외가 두 가지 메모되어 있죠. 바로 가수요, 사재기죠. 또는 베벌렌 효과, 과시성 소비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공부했고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의 의의와 법칙입니다. 공급에 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역시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개념이 되고요.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전적 개념이 되고 유효 공급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공급 법칙은요,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항상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비례 법칙이 되고요. 이 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우상향 그래프가 된다. 여기까지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요 무엇을 보느냐? 세 번째, 바로 수요 결정률입니다. 같이 비교해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공급 결정률입니다. 그러면 수요 결정 요인은 더 쉬운 말로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 그 재화 가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타재화 가격입니다. 그러면 타재화만 나왔다면요 무조건 뭘 떠올려? 바로 대체재와 보완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대체재와 보완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 자, 소득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자, 기기적으로 정상재와 열등재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정상재와 열등재. 다음에 네 번째 기호의 변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비자의 예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등등등등등등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책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요 5가지만 준비하게 되면 거의 공부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따로 결론부터 보자. 그냥 볼 게 아니고요. 결론부터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왼쪽에다가 약간의 메모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그 재화 가격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수요량의 변화이다. 그러면 그 재화 빼고요. 나머지 등등등 모두,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수요의 변화이다. 결론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자, 결론 나왔습니다. 그 재화 가격은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 가격 빼고 나머지는 몽땅 모두가 수요의 변화이다. 이거 매년마다 거의 한 문제가 꼭꼭 나옵니다.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가 뭡니까 하게 되면 역시 얘는 다른 말로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곡선 상의 이동이다. 곡선 상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하게 되면요 곡선 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지금은요 결론부터 기억하자.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풀어서 봐요. 첫 번째, 그 재화 가격입니다. 그 재화. 자, 그 재화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콜라를 예를 들자. 콜라 좋아하시죠? 자, 어느 한 학생이 엄마한테 한 달 용돈을 받아요. 한 달 용돈 얼마? 10만 원. 자,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콜라가 그 재화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콜라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세로축은 P 프라이스 가격이 되고요. 자, 가로축은 Q 퀀터티 수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자, 결국 수요 곡선은 비싸니까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 아는 거잖아요. 무슨 모양? 우하향. 우하향. 얘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그 제보가 콜라니까 콜라. 그럼 얘가 뭐죠? 콜라 가격, 콜라 수량. 얘가 바로 거제와 콜라 곡선입니다. 콜라, 거제와. 콜라만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용돈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마트에 콜라가 얼마더라? 한 캔에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비싸겠지만 1,000원 잡을게, 1,000원. 콜라 한 캔에 1,000원 하더라. 1,000원일 때 매일 한 캔씩 마시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이면 몇 캔? 30캔이죠. 이렇게. 30캔을 마시려고 합니다. 요즘은 A죠. 따라서 1,000원일 때 30캔을 마시려고 계획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1,000원짜리 콜라가요. 갑자기 가격이 껑충 올라갑니다. 한 캔에 얼마? 1,500원. 콜라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많이 마셔, 적게 마셔? 비싸면 적게 마시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500원 비싸니까 적게 마시자. 몇 캔? 20캔이요. 요즘은 B점입니다. 따라서 비싸면 적게 마신다. 몇 캔? B점이죠. 20캔. 줄이잖아요. 정반대로요. 자, 한 캔에 1,000원인데 콜라 값이 싸요. 한 캔에 얼마? 500원. 내려갑니다. 싸니까 많이 마시잖아, 이렇게. 자, 싸니까 얼마 마시자? 40캔 마시자.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요점을 C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그만큼 더 많이 마신다. 비싸면 적게 마신다.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A점, B점, C점을 전부 다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 그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점은 콜라가 얼마일 때요? 1,000원. A점. B점은 콜라가 얼마일 때? 1,500원일 때.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콜라가 A점 1,000원에서 B점 1,500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얘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이다. 따라서 거제봐. 콜라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 거제봐 가격이 이렇게 변하니까 자, 어떤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그러면 이제 얘는요, 어떤 이동이다? A점, B점. 동일한 곡선상에서 이동했죠. 곡선상 이동입니다. 다른 말로 A점에서 B점으로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 근데 점의 이동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점의 이동은 시험에서 안 나온다. 결론. 거제와 가격이 변화하면 바로 어떤 이동? 곡선상에서 이동하더라. 이것을요, 학자들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제와 가격 이꼴 곡선상 이동 이꼴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제와 빼고요. 나머지 등등등 수많은 것들은 얘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금부터 봅니다. 그러면 타제와 대체제 보완전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까다로워요. 잠시 보류하고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보자. 소득. 자, 소득하게 되면요. 이 학생이 한 달 정도 10만 원 받잖아요. 근데 촌에서 외삼촌에 올라와서 용돈을 10만 원 더 주고 갔네. 얼마가 생겼다? 20만 원. 소득이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그래프 확인합니다. 다시.
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요 곡선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옮겨봐요. A점, B점, C점. 이렇게 움직이면 곡선상 이동이고 수요량이 변합니다. 얘는요, 콜라가 얼마일 때? 1,000원. 1,000원일 때. 1,000원일 때.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오로지 뭐, 콜라 곡선. 그 콜라의 곡선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변합니다. 자, 소득이 10만원 더 주니까 20만원 늘어났다. 소득이 더블로 늘어났잖아요. 소득이 더블로 늘어나면 평소보다 콜라를 이만큼 더 2배나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소득이 배나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면 자, 그만큼 수요도 늘어난다. 어떤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은요, 바로 증가를 말합니다. 말 바꿔서요. 용돈 10만원 받는데 엄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얘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용돈 10만원 못 주겠대요. 10만원 못 주고 용돈 5만원밖에 못 주겠대요.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콜라도 뭐 이만큼 반밖에 못 먹어. 이런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콜라를 많이 마시고 소득이 감소가 되면 콜라를 적게 마시고, 그러니까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바로 수요의 변화라고 불려요. 수요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수요의 변화는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따라서 그 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어떻게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라고 학자들은 약속하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이 나왔으니까 좀 상시해 볼게요. 뭐하고 정상제와 열등제. 그래서 소득이 나왔다면요, 소득만 나왔다면 항상 뭘 떠올려?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떠올리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 시험 합격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아주 정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열적으로. 암기되었죠? 어떻게? 정열적으로. 그래서 소득하게 되면 자, 정열적으로 정열 두 가지입니다. 정상제와 열등제. 그럼 이때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죠.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돼요.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더라.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됩니다. 반복합니다.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는 제화가 정상제,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된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어느 사람이 자, 월급 봉급이 겨우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얘는요, 최저 임금도 안 돼요. 여러분들 100만 원 받아가지고 소고기 먹을까요? 가족이 외식하게 되면요, 돼지고기 먹을까요? 둘 다 못 먹어요. 돼지고기도 꿈도 못 꿉니다. 100만 원 갖고 뭘 먹습니까? 돼지 껍데기는 먹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택도 없어. 근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일취월장합니다. 소득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펄쩍 올라갔대. 대박이네. 그러면 이럴 때는요, 그 돼지고기도 먹을까 말까인데 이만큼 늘어나면요, 뭘 먹지? 이제부터는 가족끼리 외식하면요, 소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를 많이 먹는 만큼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더라. 되시겠죠?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소고기를 많이 사 먹는다. 얘가 정상제가 되고, 그것만큼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더라. 얘가 바로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큰 아파트 사요? 작은 아파트 사요? 큰 아파트, 큰 집. 큰 집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얘가 뭐가 되겠지? 정상제. 큰 아파트 사는 만큼 작은 아파트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작은 집은 수요가 감소한다. 이러면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소득만 나왔다면 뭘 따진다?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야. 감소하면 열등제. 우리 시험은 주로 정상제를 조건으로 많이 묻습니다. 정상제. 그래서 소득 나왔다면 뭘 떠올려? 정렬. 정렬 떠올리시고요. 자, 이제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따라오면 안 돼요. 항상 수요와 공급은 뭘 떠올려? 그래프 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이렇게 증가하겠네. 얘가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정상제.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요, 얘가 뭐가 된다? 열등제.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그래프 보고 바로 판단해야 된다. 항상 그래프를 연결하세요. 여기까지 소득 보았습니다. 소득만 나왔다. 무조건 정렬, 정상제와 열등제. 예. 기계적으로 소득, 정렬, 바로바로 팍팍 나와야 됩니다. 자, 소득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자, 타제하게 되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워요. 타제만 나왔다면 그 제는 콜라인데 다른 제와 타제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대체제와 보완제다. 대체제, 보완제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죠. 타제와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제와 다음에 거제와다. 항상 자, 앞에 게 뭐지? P 가격입니다. 가격. 뒤에 게 뭐지? Q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지? 타제와 가격이 거제와 수요를 움직이더라. 여기서 그 제가 뭡니까? 이거 콜라예요. 그 제어는 콜라이다. 그러면 이때 대체제와 보완제가 뭡니까? 해서 제가 빈갈로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쓰면서 얘를 이해하죠. 첫 번째, 대체제는요, 콜라 대신에 먹는 거 있잖아요. 대신 할 수 있는 지화다. 콜라 대신에 뭐가 떠올라요? 사이다. 콜라 대신에 사이다. 대체제입니다. 다음에 보완제는요, 바늘과 실의 관계.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움직이더라. 오른손에 콜라 들고 있으면 왼손에 뭘 들고 먹잖아요. 같이 들고 먹는 거. 상호보완 관계. 그러면 이제, 자, 오른손에 콜라, 왼손이니까 왼손에 뭐가 떠올라요? 피자. 또는 햄버거.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콜라하고 햄버거를 집어넣죠. 콜라와 햄버거. 얘가 바로 보완제가 됩니다. 보완제. 그래서 다제화하게 되면 항상 대체제와 보완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대체제, 보완제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사과와 배는 무슨 관계? 사과 대신에 배를 사니까 대체제. 커피와 프림은요? 같이 타서 마시니까 뭐지? 보완제가 되고. 커피하고 녹차는요?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대체제.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이다. 무슨 제? 대체제. 소주하고 맥주는요? 소주하고 맥주. 자, 술은요, 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왜? 소주 대신에 맥주 마시면 대체제가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이 큰 글라스에다가 자, 이 황금 비율이 있죠. 소주 약간 붓고 콜라 섞어 마시면 소맥이 되지. 같이 섞어 마시면 뭐가 된다? 보완제가 돼요.
술은요, 대신에 마시면 대체제가 되고, 섞어서 마시면 뭐가 된다? 보완제가 되고요. 되시겠죠? 예,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시험은 얘가 잘 나와.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무슨 제? 예, 아파트 대신에 빌라 사니까. 바로 대체제. 예. 자, 그래서, 이때, 자, 타시바 가격, 사이다 가격, 햄버거 가격, 이런 것들이 뭘 움직이더라? 거제와 콜라의 수요량을 움직이더라. 예를 떠올리죠. 자, 얘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자,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요. 사이다 값 비싸면 사이다 많이 마셔, 적게 마셔? 적게 마시지. 요거잖아요. 사이다 비싸니까 사이다 적게 마시지. 그럼 대신에 뭘 많이 마신다? 콜라를 많이 마신다. 따라오셨죠? 다시. 사이다 값 비싸면 사이다 적게 마시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반복합니다. 사이다 가격 비싸면 사이다 적게 마시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항상 대체제 가격과 거자 수량은요, 화수표를 잘 보니까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증가 같이 움직이지.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그 네모돼 있잖아. 강의 노트. 네모에다가 적어주자. 얘가 비례의 반비례요? 비례관계. 비례. 수요에서 대체제만 나왔다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뭐? 같이 움직입니다.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빠르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서 사이다 콜라 집어넣으면 때가 늦어버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 못 박아버리죠. 비례관계. 우리 시험은요, 사이다 콜라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오더라? 아파트와 빌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파트 안 사고 대신에 빌라 산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빌라를 잘 집어넣어. 또 있어. 더 많이 나오는 게 항상 여기다가 A제하고 B제를 집어넣어요. A제, B제. 그래서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면 비례관계지.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해놓고 보완제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에서 A제, B제, A제, C제, AB, AC만 나타나면 무조건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지문 딱 보자마자 A제, B제, A제, C제, 아, 대체되면 보완제를 묻는 거구나. 그래서 수요에서는 무조건 뭐 비례관계라면 무조건 대체제. 따라오셨죠? 그래서 항상 수요에서 대체제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공부는 되었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왜? 우리 시험은요,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프가. 자, 그래프. 우측이동, 좌측이동.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수요 증가잖아요. 예. 그럼 얘는 뭘 가르치지? 바로 대체제 가격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합니다. 증가. 되시겠죠? 이 그래프를 굉장히 잘 보습니다. 그러면은 수요 감소지, 수요 감소. 얘는 뭐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지와 수요도 감소한다. 증가, 감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이런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보완제는요, 40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